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2부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그 연금저축을 해지하시는 분들, 즉 중도해지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실 때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은 일도 그만두고 해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중도해지를 하시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모두 나한테 적합하지 않아 라고 할 때 최종적으로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납입류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얘기냐? 납입류의 기능이란 말 그대로 납입을 당분간 중단하고 싶으니까 유예시켜줘 라고 금융회사에다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달 이상 미불입하더라도 실효가 되지 않고 2년 경과하시면 무조건 중도해지하면은 뭐 이렇게 손해를 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입류에는 2014년 4월 이후에 계약 체결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실 수 있고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해지 전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명시한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약을 하시면은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중도 인출을 해줄게 또는 전액 인출을 해줄 테니까 여기에서 세율을 3.3% 즉 5.5% 정도만 연금소득세로 인정해 줄 테니까 그것만 제하고 인출하게 해줄게 라는 그런 혜택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란 뭘까요? 보험사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 부양 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을 할 경우 암이 걸리셨다든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는 가입자의 사망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파산이라던가 개인 회생 개시가 됐을 때 또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정말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해약을 하시게 되면 16.5%를 제하고 받아가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로 해서 3.3%에서 5.5%만 제하고 인출시켜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그렇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미루시면 안 돼요. 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중도 인출도 할 수 있고 전액 인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약관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관대출 이자는 당연히 나가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갑자기 돈이 필요한다거나 급히 써야 된다면 중도에 해약을 하시면은 손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을 유지를 하면서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은 한데 세제 혜택은 400만 원까지 가능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 모르고 그냥 1,800만 원 다 밀어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400만 원까지만 이제 연말 정산 시에 받았죠. 그럼 나머지 1,400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을 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불입하셨던 분들은 중도 인출을 해서 꺼내 쓰는 게 더 유리하다. 이때 국세청에서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발급받아서 연금저축을 가입한 그 금융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제출을 해서 중도 인출해주세요 라고 하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로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을 하시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해지 시점에 해약 환급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약 환급금 그대로 연금 펀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쌓였던 적립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약을 했을 때 해약 환급금이 그 증권회사의 연금 펀드로 들어갈 수 있다. 대신에 세금은 떼지 않게 이전시켜 줄게.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액 환입에 대한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 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아도 펀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가 부담이 됐고 이게 수익률도 적은 것 같아 라고 하시면 펀드로 이전을 해서
펀드로 유지할 수 있다. 더 이상 불입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증권사에서 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에 해당 증권사에다가 나 이전 신청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별도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전화를 안 하셔도 되고요. 보통 오후 영업일 이내에 금액이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 신청하시기 전에 나 지금 해약 환급금 알아보니까 해약 환급금이 너무 적어. 뭐야 이거 멘붕이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약 환급금 환급 예시표를 보면 5년, 7년, 10년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 구간에서 좀 이렇게 해약 환급금이 확 늘어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에까지 기다리셨다가, 즉 납부를 하셨다가 그때 시점에 이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고 이전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를 고려해 보셨는데요. 최종적으로 나 이도저도 하기 싫고 연금저축보험 그냥 깨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특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직장 생활도 못하고 소득도 없어. 그냥 깨고 싶어. 연금 펀드는 뭐고 나 투자도 잘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고려할 사항이 뭐냐? 해약하시기 전에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연도가 있다 라고 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발급 받으셔가지고 해약 시 여러분들이 그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그 부분만큼은 그 연도만큼 세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점검 잘 하시고 해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원금보호가 될까요? 궁금하시죠? 이 부분도 중요해요. 아무리 운용회사가 운용을 잘해도 장기적으로 위험 변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걸 일일이 가입자들이 매번 신경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적지만 대신에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가입 시 연금저축액의 총 납입액 확인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총 납입액과 연금 수령 시점의 총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나 이것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 납입액이 한 1억이 넘어가. 그러면 그 회사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불안하시겠죠. 장기적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제 혜택, 즉 세액공제 혜택이 커서 막연하게 연금저축 가입이 좋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사실 장기간 다달이 수십만 원씩 납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이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연금저축을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 그리고 가입하실 분들에게 솔직한 장단점을 비교해 드린 것이니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제작한 거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